체크포인트와 추천주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 IS앳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체크포인트입니다. 핸드셋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갤럭시 S24 돌풍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초의 AI 휴대폰이다라는 데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 자체에 등 돌리고 있는 외국인이 그래도 삼성전자에는 우호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박수범 이사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갤럭시 S24에 대한 지금의 분위기가 사전 예약이 지금 121만 건입니다. 정말 그전보다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제품 자체는 지금 좀 다들 아시다시피 13개 언어를 지원해주고, 그에 대해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문자라든지 메신저에서도 번역 지원을 해준다랍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부분이 이제 검색을 하는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이 또 탑재되어 있어요. 거기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좋은 예능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리밋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삼성에서 만든 LLM 가우스가 지금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보면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에는 지금 현재 바이두가 만든 생성형 AI가 또 탑재된다니까요.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좀 글로벌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략 25만 대 정도 사전 예매가 되었다, 예약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전작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더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엑시노스 2400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4나노 공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도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의 그 갤럭시 S24가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수주 물량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나, 반도체 쪽도 그렇게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듯 어떻게 보면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좀 횡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인데, 박스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워낙 지금 삼성전자만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반도체와 갤럭시 S24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올해 연간 매출액이 연간 판매량이 3,600만 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과거에 갤럭시 S7이었나요? 7이 3,900만 대까지 팔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 부분을 또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주가 움직임은, 최근 움직임은 외국인들 순매수에 비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 시간대에도 많은 추천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조정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야 될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이 핸드셋 쪽으로도 그동안에는 강력하게 모멘텀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세계 최초의 AI폰, 그만큼 또 시장의 기대도 큽니다.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지난해 연말에는 이 배당락 쇼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효과도 크지 않았고 쇼크도 크지가 않았는데 이 결산 배당일을 좀 변경을 한 그런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주 투자를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찬바람 불 때 즈음에 배당 투자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배당일이 그러니까 미뤄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부 상장사들이 지금 결산 배당 기준일을 12월에서
2월에서 12월에서 2월 내지는 3월로 지금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분기 배당 기업 중 결산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들을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면은 분기 배당은 예전처럼 분기 말을 배당 기준일을 두고 있어가지고 3월 31일이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산 배당, 분기 배당, 시차를 두고 모두 이제 더블 배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들을 좀 보면은 뭐 금융주들이 대표적인데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신한지주, 그다음에 그냥 금융주 말고는 현대차, 기아가 대표적인 또 고배당 관련주로 좀 꼽을 수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주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KB금융사부터 먼저 좀 보시면은 주가가 뭐 최근에 뭐 외인이나 기관들이 먼저 선침해서 좀 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먼저 움직이고 있더라도 막상 실제로 아직 기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가가 출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사는 것보다는 좀 빠졌을 때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지금 하나금융지주도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고,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우리금융지주. 예전에 이제 12월 달에 12월 말에 이제 결산 배당 앞뒀을 때 보면 먼저 한두 달 전에 먼저 주가 먼저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좀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좀 한 보름 정도 전에 한번 출렁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만큼 네. 저는 지금보다는 지금 배당을 관심을 갖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천천히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 그러면 이제 모두 이제 결산 배당, 분기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당 투자법, 새로운 투자법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금융섹터 빅4 가운데서 세 종목이나 그러니까 우리금융지주 제외하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 여기에다가 KB금융까지 세 종목이 주간 기준 8%나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로 상당히 선방을 해줬는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눌림목 왔을 때 배당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눌림목 왔을 때 한번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 볼 부분은요. 현대기아차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호실적을 내놓고 나서 주가도 이에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올 한 해 내내 좀 현대기아차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박수범 민사님 알려주세요. 네, 뭐 최근 뭐 현대차, 기아가 작년에도 탑3 안에 들었었죠. 뭐 그야말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2023년도에 지금 현재 매출이 현대차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4%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4%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 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15%나 증가되었고 여기 또 영업이익이 60%나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 좀 나왔어요. 뭐 이 정도로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금 캐시를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자동차가 SUV라든가 제네시스라든가 좀 약간 고부가 가치의 좀 큰 좋은 고가의 제품들의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을 끌어올렸는데 올해도 대략적으로 매출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5에서 6%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뭐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는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아웃퍼폼할 정도의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장 증시에서 예측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좋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차 교체 주기가 작년에 상당히 좀 좋았고 올해는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래도 워낙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가격 경쟁력도 있고 달러 대비 원화 약세 흐름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큰 어떤 뭐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현재는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체 매출에서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친환경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쪽이 20에서 25% 정도 작년 대비 더 증가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고부가치의 제품들의 판매를 통해서 영업 마진율은 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어떻게 보면 저 PBR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보면 거의 다 가치주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PBR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된 것처럼 가격적인 경쟁이 좀 들어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자동차 쪽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올해 상반기는 좀 투자 심리가 좀 약하고 앞으로의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아직까지는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물음표가 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뭐 실적이 크게 좋아지겠냐 안 좋아지겠냐 갑론을박이 좀 강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와줄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매집하는 관점에서 체리피킹 하듯이 매집하는 관점에서 대응하시고, 올해 하반기를 좀 대응해보는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대 기아차 이번에 실적 좋았고요. 또 주가 바로 또 반응이 나오진 않을 거다. 좀 긴 관점에서 전약 후강, 올해 하반기를 좀 노려보는 전략이 더 좋다. 설명을 해주셨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설 연휴가 조금 빨리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해외여행과 관련된 수요 역대 최대가 전망된다는데 구체적인 데이터 알려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어요. 2월 9일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번에 근데 설 연휴는 예상보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해외로 여행을 하는 그런 전망이 사상 최대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 연휴 해외로 가는 이제 출국자 수가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 최대치가 전망이 되는데, 작년서부터 상당 부분 팬데믹 전 근사치로 좀 회복이 됐죠. 근데 이제 완전히 팬데믹이 끝나면서 올해부터 올해 설에는 뭐 그거를 넘어설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렇게 본다면은 여행사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행사들이 최근에 이제 고전했던 이유는 패키지 여행 수요가 아무래도 많이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면서 시니어층들이 많이 패키지 여행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이 좀 더 증가하면서 여행사들에게 뭐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여행 상품들이 예전에보다도 판가가 많이 좀 올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마진은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팬데믹 때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어요. 여행사들이 인건 이제 인력들도 많이 또 감축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올해 이제 여행사들은 실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관련주들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대표적으로 대형사들은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주가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설 연휴까지 이벤트 기간이 좀 남아 있다고 본다면 추가 상승 여지는 조금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에 강한 상승세, 박스권 돌파 움직임이 나왔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17,200원 정도 되는데 18,500원 정도, 뭐 이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한 업사이드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시즌을 노려서 대응 전략 충분히 좀 세워보셔도 이익을 낼 만한 그런 위치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설 연휴를 공략하는 또 여행주들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는데요.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금융사 목표가 도달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리는데 11월 14일이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이고요. 그때 55,0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63,000원이 목표가인데 도달하면서 현재 16% 정도 수익 달성했고요. 참고로 이 기간 중에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 줄지는 모르겠는데 배당 받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은 수익이 더 클 것 같아요. 메리츠금융지주 워낙에 주주 친화책이 강한 기업이기도 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굉장히 주가 안정적이에요. 주주 환원 정책이 아무래도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좀 업사이드를 좀 열어놓겠습니다. 지금 2차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금융지주 안정적으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죠. 조금 더 들고 가 보신다면 현재 가격 대비로도 업사이드 10% 정도 더 열려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2차 목표가 7만 원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그 오리온이라는 회사를 좀 들고 나왔고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레고캔 바이오 인수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과 관련해서는 뭐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관련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뭐 해외 쪽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이라든가 남미 쪽 여러 군데서 좀 매출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동남아 쪽도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리온이 지금 현재 실적이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너무나 좋게 나와주고 있어요. 좋게 나와주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동사 같은 현금성 자산이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정도 좀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지금 레고캔 바이오를 5천억이 좀 넘게 약 3분의 1 정도를 지금 이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그 내용이 지금 오리온의 주가를 좀 조정을 좀 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나 지금 최근에 좀 지분율이 좀 절반 정도 됐었는데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분율이 좀 떨어졌어요.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지분율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정말 오리온이 레고캔 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줬냐, 그게 아니고요. 패시브 자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제빵, 제과, 식음료 쪽으로 해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펀드 자금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지금 현재 바이오 쪽의 지분을 확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패시브 자금들이 좀 일부 좀 빠져나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일부 빠져나가긴 했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 번 더 제약 바이오 쪽에 있는 펀드들 쪽에서 오리온을 하나의 또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서의 하나의 지분 확대를 좀 더 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오리온이 이제는 좀 반등 시점이 좀 놓여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레고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항암제 쪽으로 보면 1차, 2차, 3차까지 면역 항암제까지 왔지만 4차가 지금 이제 ADC 항암제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ADC만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최근에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일 정도로 ADC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은데 이 ADC라는 게 지금 현재 설명을 좀 드리자면 좀 이게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암이 있는데 그 암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에 좀 폭격기에 좀 비유를 하자면 B-52 폭격기에 폭탄을 달고서 그 암이 있는 세포 쪽에 가서 이제 그 폭탄을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런 비행기가 아닌 그 비행기에 부착되는 미사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미사일과 연결되고 그 연결된 고리가 정확하게 암에 떨어질 수 있도록, 암세포에 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소위 이제 링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링커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 거의 탑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동사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들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12월 달에 얀센으로부터 이제 그 관련 기술에서 네. 계약도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설명이 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딱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2만 원 좀 제시해드리고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2%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시가에서 접근 전략 그리고 목표 주가 12만 원 설정이 됐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세요? 네,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 소재인 마이크로 솔더블 공급 업체이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에 지금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가지고 HBM 때문에 아마 그런 건데요. 마이크로 솔더블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CBGA의 시장 확대로 역시 마이크로 솔더블이 추가적으로 더 쓰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요일 날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박스권 돌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세가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8,100원 이하에서부터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덕산 하이메탈 이 종목은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오리온, 덕산 하이메탈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